일단 좀 봐야 되는 게 11번은 얘들아 11번은 이거는 그 이제 이런 기출 문제들을 봐 보면 A-B 그다음에 A가 2B다 뭐 이렇게 넓이 관계가 막 나오잖아. 그러면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식을 세워 가지고 적분을 하는 문제는 사실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기출 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넓이로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잖아. 그러면 일단은 넓이 관계를 보고 이 정적분으로 먼저 해석을 하는 거지. 무슨 뜻이냐면 보통 A-B 나오면은 대부분이 직접 넓이 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출 보면. 알았지?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 넓이를 A, 여기 넓이를 B라고 하잖아요. 그 위아래가 바뀌었죠. 그 위아래가 바뀌었으면은 A하고 B를 뺀다는 게 무슨 말이야? 넓이를 뺐다는 건 이건 정적분을 했다는 얘기야. 정적분을 했다는 얘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쭉 정적분을 하면 돼요. 대신에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에서 누구 뺐니? A에서 뺐어. 그럼 A가 양수인 거야, 정적분이. 그 A가 양수려면 누가 위에 있어야 돼? 얘가 위에 있어야 되겠지, 그지?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F고 만약에 이게 직선이 G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FX에서 GX를 뺀 거를 여기 교점 A에서 여기 끝까지 B까지를 전체를 적분을 때리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게 뭐야? 시간 쌤이 뭐 적어서 나와줬으니까. 알았지? 그러면은 마삼의 3까지 하는데 문제에서 지금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의 fx 더하기 x제곱은 왜 알려줬냐면 이게 이거 우리 어디서 사지 않았니? 거기도 다 있잖아. 바이블에도 있잖아. 이거 찢어요. 무조건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같이 하지 마. 찢어. 따로 하는 거야, 따로. 뭐야 이거? 그지? 이거야. 이해됐어? 지금 이게 지금 24면 나는 이게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알았어? 넓이 길다 찢어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필요한 게 또 뭐야? 필요한 거는 fx랑 누구 연립해야 돼 지금? 마이너스 x랑 빼야 되지. 그지? 이거 하면 되네. 아니야? 이게 a-b라는 거 맞죠? fx에서 직선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fx를 식을 구할 수가 없고 알았어요? 이거 따로 하라는 얘기예요. 따로. 내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다 있잖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들. 그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하나가 어떤 값이 적분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11번은 그런 이야기예요. 넓이 관계 나오면 무조건 그것부터 의심을 좀 하시고 맞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렇게 항상 그래프가 너무 강조하잖아. 너무너무 맨날 강조하면 좀 응? 근데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어. 그러면 항상 선생님이 어떻게 하세요? 두 개를 빼면은 하나가 X축으로 바뀐다. 이야기를 했죠. 근데 거기 보시면 12번에 보면은 봐봐.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응? A, B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무조건 야 그러니까 위아래 없이 풀면 안 돼. 지금 hx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fx 빼기 gx로 정의했는데 그죠? 그러면은 h 프라임 x는 뭐야? 그러니까 이거를 쌤 이런 거 만나면 여러분들이 직접 정의해서 풀어 그랬지. 치환해 가지고. 근데 여기는 이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f 프라임 x하고 g 프라임 x를 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도 써 있네 하나가 단 해 가지고 뭐라고 써 있어? f 프라임 0하고 g 프라임 0이 6이라고 했으니까 f 프라임 0 빼기 g 프라임 0. 즉 h 프라임 0은 얼마야? 마이너스 3인 거지. 그치? 일단 나왔어. 음. 근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보면은 f 프라임이고 이게 g 프라임이잖아. 그러면 f 프라임 빼기 g 프라임이라는 요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겠냐 이거지. 알았어? 이해됐죠?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서 누굴 뺐냐가 중요한 거야. 응?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뺐느냐 아래에 있는 그래프에서 위에 있는 그래프를 뺐냐가 중요하지. 최고점 계수가 부호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음? 쉽게 생각해. F 프라임 지금 양수죠 여러분들. 최고점 계수 양수죠 지금. F 프라임 지금 양수인 거 아니야? 3차가? 그지? 양수인 놈이 앞에 있으니까 그냥 최고점 계수 뭐 M이라고 하면 그냥 양수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근이 지금 A가 지금 어때? 중근이죠. 그지? 이렇게 생각해. 중근이야. 그럼 X-A의 전체 제곱이고. 그 다음에 B 그냥 근이지. 그럼 X-B에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어? 이렇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근이 누구냐고. A하고 B인데 여러분들 봐봐. 어떤 함수의 프라임이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 hx는 사차함수겠지. 사차함수 개형 어떻게 생겼어? 그려볼래? 사차함수 개형 어떻게 생겼겠니? A에서 그 값을 가져요? 중근이면 안 갔지. 그지? 그 다음에 그 값 같지.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야. 알았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A란 말이야. 이거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 그래도 함수 나오면 그래프 개형 막 그려봐라 하니까 이제 그려서 푸는 친구 많이 늘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프라임 가지고는 여기까지밖에 몰라. 함수값 모르고. 0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포인트는 뭐냐면 얘들아 이 함수는 지금 증가감소 바뀌는 게 한 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선 계속 감소야. 근데 h 프라임 0이 마3이라는 게 있으니까 요점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감소하는 구간이 어딘가에 있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봐 기억부터 봐. x가 a에서 극대값을 갖냐고 지금 극값 갖니 이거 안 갖잖아. 그리면 다 보여. 2번 야 니은 hx는 b에서 극소를 갖잖아 지금 극소 맞지? 디귿 hb가 0이면 hb요? 이게 b인데요? hb는 요거 아니에요? 이게 0이면 이게 x축이겠네. 그냥 하나밖에 없잖아. 틀렸지. 이렇게 쳐다보면 다 나와. 그 다음에 h의 베타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해. 직접 이제 어떤 식을 적분상수로 두고 식을 세워가지고 비교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지 우리 선생님이 두 가지 해줄 테니까. 자 만약에 직접 넣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직접 넣어야 되는 경우도 나오는데 이 문제는 굳이 안 그래도 되고. 자 어쨌든 보자. 이거 할 때 이제 hx식을 세워서 풀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hx식 세울 때 쌤이 이제 많이 여러분들한테 질문 받으면서 보여줬을 건데.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뭐 이 b를 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제 b를 갖다가 이제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쌤이 이렇게 상수로 많이 두는 거 봤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근 요거 하나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x-b의 제곱밖에 모르니까 여기다가 하지 말고 여기 라인을 딱 그어요. 이게 얼마인지 모르죠. 이게 얼마인지 모르지 당연히 상수로 모르는데. 그치? 그래서 얘를 그냥 m이라고 하면은 응? 기억나지 이거? 기억나 니네 주말 프린트 기억 안 나면 또 풀린다. 기억나 이거 이럴 때 이제 극과 가 쌤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m 이렇게 해가지고 그지 요거를 그때 최고차함계수에서 x-1의 세제곱 플러스 m 이렇게 식을 바로 뒀잖아 이렇게 둔다고 그러면 마찬가지야 알았어 이렇게 m 두고 있잖아 이 근은 몇 중근이야 3중근이죠 근데 얘를 구해야 돼요 알지 얘를 구해야 돼 근데 이거를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 님들아 이거 몇 대 몇이냐면 3대 1이에요 3대 1이에요 어? 컨닝하면 돼 거기 그 있잖아 노트에 컨닝 아니 그 내가 전에 나와준 거 그 컨닝하면 그럼 봐봐 이게 계산이 그러니까 나도 계산이 참 느린 편인데 암산을 잘 못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 충분히 된다 이거 니네 교재랑 내신 교재 그다음에 바이블로도 충분히 연습되는데 봐봐 지금 AB가 이렇게 돼 있지 문자가 이렇게 세팅이 돼 있지 이 문제는 AB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안 돼 있으면 니네가 문자를 놓는 요령 알려줄게 근데 AB로 돼 있으면 이 점은 AB의 몇 대 몇 외분점인 거야 4대 1 외분점이에요 4대 1 외분점 4대 1 외분 알죠? A하고 B로부터 이 거리가 4대 1인 거 그럼 4대 1 외분점은 3분의 4B 마이너스 A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느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뭐 한 거냐면 A하고 B에 4대 1 외분점을 한 거거든요 나 지금 외분점 공식밖에 쓴 게 없어 근데 애들 이걸 꼭 이렇게 만들어야 쓰더라고 상관없는데 아니 잘 봐 이렇게 하면 돼 외분점이 지금 4대 1인 거 알았지 그럼 4 빼기 1을 해 그리고 서로 무조건 크로스야 그러니까 뭐냐 어느 쪽이 4야 A에서 4지 A에서 거리가 4잖아 외분점 공식 어떻게 돼 이렇게 곱하는 거 아니야 크로스 해가지고 그거 한 거야 지금 알았어? 이렇게 해서 만들면 4차 함수식이 어떻게 세팅되냐면은 최고차 함계수를 몰라요 이 예물 찾고 써버려. 얘는 별걸 가자. 이렇게 되면 최고차 함계수를 모르니까 K라고 잡고 X-A의 전체 몇 제곱? 세제곱.
x-3분의 4b 마이너스 a에 플러스 뭐 k, m, m이죠, 상수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 함수를 만들 수가 있거든. 근데 해보니까 어때? 이 문제는 다행히 이걸 안 써요. 이걸 안 씁니다. 그죠? 근데 해보니까 못 갔지, 그지? 근데 이렇게 한 게 그나마 니네가 그 막 x-세제곱 플러스 ax, x-4제곱이죠. x-4제곱 플러스 ax-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두고 다 연립하는 것보다는 빠르거든, 이게. 이것도 불편하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푸는데 이제 그래프를 유추해 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 개형은 이렇게 나왔다. 알았지? 그럼 예를 들어 니네가 여기를 A라고 잡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아니 0이라고 칠까요? 0이라고 보통 나왔다라고 하면 거리니까 잘 봐. 4차함수를 어떻게 출발하면 되냐면 여기를 문자로 두지 말고 잘 보라고. 여기를 문자로 두지 말고 이게 3대 1이었잖아. 그럼 이 전체 조각이 얼마야? 4지 여기가. 그러니까 이 거리 있죠.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4의 배수로 두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여기가 몇 K 돼? 3K가 되거든. 숫자 깔끔하지. 알았어? 숫자 깔끔하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어떤 fx의 f'x는 0에 두 근이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알았어? 알파 베타인데 만약 이런 힌트. 자, fx 마이너스 k의 k 이거의 절대값 c에서 한국말이 잘 안 되네. 이거 얘가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한 개다. 응? 사차함수, 사차함수, 사차야, 얘들아. 어? 이제는 이거 외울 때도 됐어. 사차함수랑 m이랑 그어가지고 절대값 씌웠는데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라고. 그러면 이거 안 되면 집에 가서 니네가 알고 있는 모든 사차함수의 개형을 한 번은 해봐야 돼. 어? 모든 사차함수의 개형을 다 소환해. 그래가지고 m을 그어. 알았어? 막 그어. 어디든 막 그어. 여기저기 막 그어. 알았어? 그랬을 때 접어 올렸다는 건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이건 알지? 미분 불가능하잖아. 어? 그럼 어떤 그래프 개형이 얘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인 그래프가 누구냐 이거지. 이거 되냐? 두 개고요. 그죠? 두 개고요. 이거 어떤 근이어야 미분 불가능한 점인지 알지? 그지? 인수가 몇 개? 하나밖에 없어야 돼. 그러면 인수가 하나밖에 없는 근이 되려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요 친구밖에 없어. 왜? 얘는 뭐니까? 삼중근이니까 미분이 가능하지. 알고 있냐?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다고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분 요거 자주 보지 않니? 자주 봐. 내신 교재에서도 징하게 많이 볼 거야. 여러분들이 받은 내신 교재는 학교 시험 기출들이니까. 알았어? 이런 그래프구나. 어? 근데 알파 베타라고 근을 준 거야. 그럼 생각해봐. 저 알파 베타는 그럼 프라임이 0이 되는 근이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개형을 물론 누가 앞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 다음 이야기니까 일단 스킵하기로 하고 중요한 거 얘가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알파라고 일단 써. 작은 거니 그지? 그럼 얘를 이 문제가 똑같지 않아? 여기를 베타 여기서는 지금 A, B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요것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 없어서 이게 결론적으로 필요가 없어서 괜찮아. 괜찮은데 이 값이 필요할 때가 있어. 오케이? 이 값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세팅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알파 베타로 하지 말고 문제에서 알파 베타라고 지정을 해줬지만 여기를 거리를 얼마의 배수로? 4의 배수로 잡아. 알았어? 4의 배수로 잡으라고. 그러면 여기가 4K겠지. 그 얘는 누구냐? 알파 플러스 4K로 잡고. 오케이? 그럼 여기는 뭐야? 3K죠. 여기가 알파 플러스 3K인 거야. 그러니까 베타는 조용히 사라지고 이렇게 세팅해서 근을 구해도 아니 뭐야 식을 만들어도 이쁘게 나와. 알았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4차 함수, 3차 함수 다. 알겠어? 그런 거고. 근데 뭐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디귿은 음,
문제가 좀 아쉽긴 하네. 너무 기출이긴 한데. 얘가 직접 함수를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셔도 되는데 대입이 좀 빡세죠. 이 알파, 베타 나오는 거 AB로 돼 있으니까. 그지? 근데 함수값의 차가 길이의 차랑 어떠냐 뭐 이런 걸 보는 건데 여러분들 눈에 이 친구들이 좀 익숙해져야 돼요. 이렇게 함수값을 뺐고요. x값을 뺐어요. 무조건 나누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았어? 그러면 얘가 뜻하는 게 뭐죠? 알파, 베타를 있는 기울기죠. 기울기. 근데 알파, 베타를 어디서 가져온다 그랬냐면 0하고 b 사이에서 가져오는데 두 점을 이어. 다 음수 아니야? 다 음수 아니야 이거? 아니 알파, 베타를 A 0하고 b 사이에서 갖고 온다며. 거기 보면 그지? 0과 b 사이 알파, 베타 갖고 온다며. 그 이으면 그냥 감소하겠지. 알았어? 예, 원래는 평균값 정리까지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너무 쉽죠. 원래는 평균값 정리를 써야 돼. 이 보라색 박스가 뭐가 되는 H 프라임 C가 되는 C가 구간 알파, 베타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런 어떤 범위 안에 임의의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프라임으로 바꿔서 해석해서 풀어도 돼요. 잘 모르겠으면. 그래도 웬만하면 풀려요. 그게 다 뭐 때문에? 평균값 정리 때문에. 알았지?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14번도 계산으로 만약에 풀어서 맞췄다면 계산을 다 했다면 이것 또한 방금 4차 함수 살짝 했다. 이건 사실 지금 쌤이 계속 같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죠? 이들이 갖는 성질. 잘 봐. 14번 하고 그 다음에 뒤에 14번에 보면은 얘가 기함수래요. 3차 함수가. 그 3차 함수가 최고차함계수가 1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fx를 뭐 이렇게 세팅할 수도 있겠죠. x 세제곱 하고 뒤에 뭐 ax 이렇게 생겼겠지. 3차 함수가. 그지? 생김새가. 근데 저 a도 저렇게 그냥 너무 대충 쓴 것 같죠? 예, 이렇게 놓고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모양이 그렇다는 뜻인 거지. 설명하기 위해서 세팅해 놓은 거고. 그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 값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밑에 보시면 절대값 fx. 잘 봐봐. 절대값 fx. 니 그릴 줄 알잖아. 이거랑 얘들아 이게 원래가 3분의 루트 3이 루트 3분의 1이지 않니? 그지? 생각을 해봐봐. 심플하게 보면 절대값 fx라고 하는 건 무조건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얘랑 만나는 근이라는 건 이 친구가 부호가 뭐란 얘기예요? 양수란 얘기예요. 그죠? 양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f의 루트 3분의 1은 부호가 뭐겠어요? 마이너스예요. 맞죠? 그 마이너스가 이게 왔겠죠? 오케이? 어쨌든 이 노란색 박스에 절대값 함수 그려봅시다. 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곳이 다 답인데요. 그죠? 어떤 모르는 값을 그었는데 이 실근의 개수가 몇 개라 그랬어? 근개수가 4개라고. 그럼 저기 노란색 그래프에서 근개수가 4개 되는 곳이 어디야? 근개수. 서로 다른 4실근을 갖고 이 중 가장 큰 실근이 K다라고 했는데 4실근이 누구냐고. 여기 아니야? 이렇게 해야 4실근이지. 그 중에 제일 큰 게 누구라 했어? 얘가 K라고 했는데 잘 봐요. 그러면 이 파란색 라인이 얼마겠어요? 이거겠죠? 마이너스의 F의 루트 3분의 1 값이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상수가 아니라 뭐야? 이 함수의 함수값입니다. 얘가 지금은 플러스에 있지만 왕년에는 뭐였어 지금? 마이너스였던 친구 아니야. 그지? 그리고 여기가 얼마지요? 0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저 루트 3분의 1이 될 수 있는 곳이 원래는 왕년에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가 된 요 친구지 않겠냐 이거 여기. 극소되는 곳. 여길까요? 잘 봐. 여기였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안 붙였지. 왜? 여기는 지금 뭐야? 원래 함수 그대로지. 근데 얘는 얘가 지금 누구냐고. 마이너스 fx 아니냐고. 지금 아래에서 올라온 거 아니야. 그거 보고 눈치채는 거예요. 알았어?
아, 그러면 이 루트 3분의 1이라는 값이 여기 누구였던 거야? 극소가 되는 여기였던 거야. 알았어? 극소되는 값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나와요. 또 3차 함수의 3차 함수의 대칭점, 즉 변곡점 있죠, 여기. 얘가 지금 여기 원점이죠. 여기를 지나는 직선을 그어. 그랬을 때 극소하고 여기 교점, 요거가 몇 대 몇이었냐면 1대 루트 3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얘가 1대 루트 3이라고. 근데 얘가 루트 3분의 1이잖아. 그럼 얘는 얼마겠냐? 1이겠지. 알았어? 그래서 이 3차 함수는 x세제곱 마이너스, 얘 근이 1이면 얘는 누구겠어? 마이너스 1이죠. 이 3차 함수식은 그냥 이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나와. 알았지? 그러니까 이 1대 루트 3이 2대 1만큼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얘들이 비율 나오면은 1대 루트 3 이러면은 이 정신 나간 애들이 꼭 이런 걸 해요. 맨날 비례식을 쳐 쓰고 있는데, 내가 쌤 수업할 나중에 계속 들어봐. 내가 비례식 쓰는 걸 거의 1년에 한두 번 볼걸? 진짜 복잡한 식 아니면 비례식 안 써. 아니, 삼각형 닮으면서도 비례식 안 쓴다고. 아, 생각을 해봐봐. 그냥 비율이라는 게, 닮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너한테 몇 배 하면 되는지를 계산하면 되는 건데, 얘가 지금 1대 루트 3이면은 얘한테 몇 배 하면 되는 거야? 루트 3배만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가 누구든 걷다가 얼마 곱하라고? 루트 3을 곱하라고. 근데 얘가 지금 얼마야? 루트 3분의 1이지. 걷다가 그냥 루트 3만 곱하면 돼. 1이잖아. 알았지? 그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봐. 이 점을 이렇게 지나잖아. 응? 좌표 찾는 법. 좌표 찾는 법. 내가 녹화는 누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 지금 녹화는 누르고 있는 거야. 눌렀네. 언제 눌렀지? 그래서 직선을 이 대칭점을 지나도록 직선을 막 이렇게 막 그어요. 알지? 그러면은 저 비율을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 얘랑 기울기 같은 곳을 그어요. 이렇게. 이 점이야. 무조건 극대극소가 아니고. 알았어? 요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몇 대 몇이라고? 여기가 1대 루트 3이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0이고 얘가 1이야. 그럼 얘는 누구야? 루트 3인가 좌표가.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남들 이거 쓰고 있을 때 혼자 다 미분하고 계산하고 있어요. 알았어? 그럼 K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완전 이 문제가 비율관계 집합체인데, 어? 이제 완전 고인물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얘들아, 미안한데 여기서 이제 속도 차이가 벌어지는 거야. 여기서 이런 문제에서. 알았어? 이런 문제들에서 차이가 벌어져. 그러니까 시험이 쉽게 나왔을 때, 좀 무난하게 나왔을 때, 여기서 완전 고득점을 맞는 애들이 막 시간이 남는다고 하잖아. 그런 애들은 계산이 엄청 빠른 게 아니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걸 안 한 거지. 안 해도 되잖아. 어? 얘가 지금 루트 3이거든요. 루트 3분의 1이거든요. 이게 1. 그죠? 근데 이 문제는 뭘 찾는 겁니까? 생각을 해봐요. 뭘 찾는 거야? 어? 여기에서 네 실근을 갖고 이 중 가장 큰 실근이 K다. 그러면 네 실근이 너인데 얘 K를 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상은 얘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냐? 잘 봐. 여기가 필요한 거거든 나는 지금. K가. 그지? 실제로 나한테 필요한 건. 많이 보던 거 아니야? 많이 보던 거 아니야? 요건 알죠? 2대1. 알았지? 이해했어? 요거 쓰면 돼. 얘는. 함수식을 구할 거면 저렇게 하면 돼.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 14번 답 계산하시면 돼.
그 다음에 16번이랑 17번 연달아 할게요. 이해할 수 있는 뇌만 가지고 있으면 돼. 푸는 건 내가 풀 거야. 거기 보면은 16번에 자 가족권 있잖아. 가족권부터 그래프 찾는 거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GX 뭐 그 다음 이제 그 나조건 보면 얘가 평행이동을 해서 어떻게 막 위로 아래로 올린 거잖아, 그지? 그걸 찾는 건 여러분들이 해보면 돼요. fx는 내가 그려줄 테니까. 일단은 보면은 gx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dt죠. 그러면은 뭐 맨날 하던 대로 g0은 0이고요. 그죠? g 프라임 x가 fx예요. 잘 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gx가 극소값을 x가 1에서만 갖는데요. 얘가 극소를 x가 1에서만 갖고 뭘 갖지 않아? 극대를 갖지 않는다 그랬어. 알겠지? 그러면 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 이 말은 결국에는 fx가 0이 되는 실근 중에서 그지? 1이 있다. 그죠? 근데 그냥 실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극소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응? 문제를 풀다가 이 표현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게 다 힌트 얻는 방법인데. x가 a에서 극값이다라고 알려주면은 요거는 그냥 f 프라임 a가 0이라는 뜻이고. 알았어? 이게 4점짜리들 푸는 요령. fx가 x가 a에서 극값이라고 나오잖아. 그럼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모르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알려준 건 줄 알아요? f 프라임 a가 0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x가 a에서 f 프라임의 부호가 어떤데? 바뀐다고. 부호 바뀌는 거 맞지? 극값이니까. 부호가 바뀐다. 즉 x-a 인수 아니고 이건 중근이니까 안 되지 알지? x-a의 4제곱도 안 되고 알았어? 근을 가져봤자 몇 제곱? 1제곱, 3제곱, 5제곱 뭐 이렇게 갖는 뜻이지. 그러니까 극값이라는 말 가지고는 이 정도까지밖에 알 수가 없거든. 근데 fx가 x가 a에서 극소라는 말을 하잖아. 그럼 출제자가 미쳤다고 왜 극값이라 안 하고 극소라고 했을까? 부호가 바뀌는데 뭐에서 뭐로 바뀌어야 된다고? 극소니까. 프라임이 여기다가 플러스 뭐에서 뭘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놈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추가가 되는 거야 이게. 다 의미가. 알았지? 응? 그런 게 이제 힌트 얻는 방법이죠. 다 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극소라고 했는데 문제를 풀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없게 풀었다. 그럼 완벽하게 푼 건 아닌 거야. 그냥 어떻게 보면 때려 맞춘 거지. 운 좋게. 알았지? 그런 걸 다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봅시다. 얘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이제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된 애들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릴 수 있거든. 이거는 무슨 말이야? 그냥 완전히 아니다. 이거 다른 걸로 해줄게. x-1에 x-3 이렇게 생긴 건 어떻게 그려? 그냥 딱 정해져 있지. 얘는 무조건 어떻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놈을 접어 올려라. 딱 이렇게 정해져 있지. 정해져 있어. 그치? 근데 이 친구는 뭘까 그러면? fx가 다항함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게 문제야. fx가 다항함수라고 한 적이 없다고. 얘는 다항함수이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다항함수끼리 막 잘라서 오려 붙인 건 다항함수라고 안 부르잖아. 그러니까 2차 옆에다가 1차 붙였어. 니네 막 그거 있지. 기억 안 나요? 그 3차. 응? 이거 기억나죠? 이렇게? 가다가 직선 가는 거. 그럼 이렇게 된 함수가 다항함수야? 이 몇 차 함수인데 이거? 3차 갔다가 직선 가는 게 몇 차 함수인데? 3차랑 1차, 3-1차야 그러면? 아니잖아 이게. 어? 얘는 다항함수라고 부르지 않아. 그래서 이 fx는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거를 접어 올렸더니 누가 됐더라? 이게 됐다는 뜻이에요.
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잘 봐. 이런 거 나오면 이거 있죠. 요 친구의 뿔마 붙인 그래프를 딱 그려. 알았어? 뿔마 붙인 거 있지? 뿔마 붙인 거. 그러니까 x-1의 제곱. 그 다음에 이런 똑같이 해가지고 마이너스 x-1의 제곱. 이거 두 개를 그려. 알았어? 그럼 fx는 쭉 갈 때 이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잘 봐요. 이렇게 가다가 마음 바뀌어서 여기로 가볼까? 그러다 갑자기 또 여기로 가볼까?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로 가볼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접어 올리면 얘가 되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연속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갈아타야 돼. 어디서 갈아탈 수 있어? 이렇게 가다가 이번에 나 위로 갈래. 여기로 가 이렇게 따라가다가 함수가 x가 쭉 갈 때, 그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막 점프하면 안 되고 연속이기 때문에 어디서만 만나는 곳에서만 갈아타야 돼. 만나는 곳에서. 알았지? 이해됐어? 그러면 아래에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갈아탈 수도 있고 위에서 오다가 이렇게 갈아탈 수도 있고 그냥 안 갈아탈 수도 있는 거예요, 님들아. 알겠죠? 근데 얘는 지금 누구냐면 fx 그래프고 fx가 누구였냐? g'x였거든. 근데 문제 다시 한번 봐볼래? 극소가 x가 1에서 해. 그러면은 g' 즉 fx가 1에서 어떻게 돼야 돼? 부호가 바뀌어야 되지. 뭐에서 뭐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 극소니까.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 그렇게 찾는 거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려면 이렇게 갈아타야겠지.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이어서 어디까지 이렇게 그리래? 2까지 이렇게 그리래. 2가 한 요 정도 있다고 칠게요. 그럼 얘가 4겠지. 아니다. 1이구나. 응? 1이야. 그럼 여기서 또 누가 나와 이제?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 타자 x 빼기 3이 또 등장을 해요 이제. 그지? 어디까지냐? 4까지 그렇게 그리래. 그래서 0부터 4까지 하나를 딱 그리면 그 다음 어떻게 해? 그 나 조건에 있는 대로 이렇게 계속 잘라 붙이면 돼. 오래 붙이게 하면 돼. 그 다음은 어떻게 갈아타야 되겠어? 얘가 극대가 없댄다. 극대가 없다고. 그러면 0이 되는 건 0이 되긴 해야 돼요. 그 다음 이렇게 못 가거든요. 이렇게밖에 못 가요 지금. 근데 이렇게 오다가 3에서 부호를 갈아타면 3에서 극값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돼야 돼? 이렇게 딱 그려줘야 돼. 응? 됐어? 이 그래프가 누구라고? G 프라임이니까. G 프라임이 1에서 극소고 나머지 극대가 없다는 뜻은 1 말고는 부호가 바뀌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근데 여기서 이거 보고 3에서 왜 극값이 아닌가를 고민한다면 극대극소 개념 다시 공부하시고. 얘는 지금 프라임이에요. 지금 이 친구 극대극소 보는 거 아닙니다. 알았어? 얘가 프라임이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시고. 그러면 얘가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1이잖아. 딱 그 사각형처럼 이쁘게 딱 떨어지고만 값이. 알았어? 여기 노란색만 잘 봐. 노란색 그래프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4에서 8까지는. 이거 해봤지 이제. 기억나지? 이렇게 해서 옮기는 거잖아. 그지? 4에서 8까지. 근데 이거를 그대로 옮기고 싶어. 알았어? 어떻게 옮겨야 되니? 이 끝이 오른쪽 4에서 요 끝이 얘가 와서 올려가지고 얘랑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야 이게 이어지잖아. 그거. 어? 연속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 점이 여기까지 가려면 4만큼 온 다음 어떻게 해야 돼? 현재 얘가 마이너스 1인데 1로 가야 되니까 얼만큼? 위로. 이만큼 올라가야 돼. 알았어? 이만큼 올라가서 얘가 이렇게 간 다음 여기 가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게 여기서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어받아서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알았어? 갈 것 같은데 이해됐나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제 그거 완성을 이제 해볼게요. fx 플러스 4가 fx 더하기 얼마가 돼야 돼?
2를 올려야 되는 건 알겠어. 그지? 2를 올려야 되잖아. 그러면 더하기 2야, 빼기 2야. 내가 이거 어떻게 확인하라 했어? 실수 안 하는 방법. 0 넣으라고. 넣어봐. F0하고 F4 뜨지. 그러면은 F4가 지금 어때? F4가 F0보다 2가 더 커야 되지. 그럼 여기가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알았어? 이런 식으로 해서 잡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 이제 G8을, 그러니까 이걸로 여러분들이 F를 구했으면 이걸 적분한 G를 또 찾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고, 이것도 이제 17번. 대망의 수능 기출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세요. 그래도 니네가 이런 거를 만나야 된다. 수능 때. 응? 물론 누군가는 이 15번 같은 애들을 내가 야 15번 하지 마. 수능 때 하지 마. 대부분 그럴 거야. 내가 3등급부터는 15번 풀지 마라 그래요. 뭘 푸냐? 어? 몇 번 맞추면 3등급 나오는지, 몇 번 맞추면 2등급 나오는지 딱 다 정해주기 때문에 그냥 풀으란 것만 푸세요. 15번은 그냥 찍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얘는 내신을 대비해야 되고, 찍을 정도까지 엄청 빡센 문제는 아니라서 해드릴게요. 잘 봐요. 이 문제는 이제, 원래 그러니까 숫자는 달라요. 숫자는 다른데, 봅시다. 자, gx라는 함수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6이야. 근데 x가 0이라는 부분이 조금 그나마 계산하기 좀 편하거든. 이게 fx야. 근데 얘가 지금 어떤 애니?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이차함수지. 알았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이차함수인데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그럼 니네가 잘 아는 거 하면 돼. 이건 그래도 잘하더만. 0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0에서 함수값이 얘랑도 같고, 그죠? 그 다음에 0에서 미분 계수가 얘랑 같아요. 오케이. 전에 쌤이 이야기했던 거 주입식 교육이 잘 됐나 볼까요? 0에서의 미분계수가 뜻하는 게 뭡니까? 0에서의 함수값이 뭡니까? 다항함수에서 0에서 함수값은 누굴 보면 알아요? 누굴 보면 알아? 0에서 미분 함수값은 누굴 보면 알아? 상수항 보면 알아. 그 0에서의 미분계수는 누굴 보면 알아? 1차항 계수를 보면 알아. 근데 여기서 이거를 미분을 하고 계산을 처하고 있으면 되겠니? 어? 알았어? 0이라서 그래. 1이나 2나 이런 거 계산하셔야 돼요. 알았지? 그래서 잘 봐. F0이 6이고요. F'0이 9예요. 알았지? 어떤 다항함수에 어떤 다항함수에 1에서의 미분계수가 4고 1에서의 함수값이 2다. 이제 0분의 0권 풀면은 찾을 수 있는 내용이지. 저걸 보고 여러분들 다항함수에 대한 정보를 그러면은 내가 미분해가지고 3차는 3차 막 세운 다음에 미분해서 1 넣으면 4고 그냥 1 넣으면 이겠네 해가지고 막 미정계수 A, B, C, D 해가지고 막 연립하고 만들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잘 봐요. 미분계수하고 함수값이 딱 같은 x값에서 주어졌지. 그러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시킨 대로 해. 그럼 fx에 x가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은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잘 생각해봐. f'1이 4라는 게 무슨 말이야? 1에서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4란 뜻이지. 그지? 근데 그 점이 몇 컴마 몇이야? F1이 2라고 몇 컴마 몇이야? 1,2잖아. 그럼 접선은 기울기가 4고 1,2를 지나는 직선인 거야. 응? 그지? 그럼 접선의 방식이 뭐야? Y는 그냥 써. 4잖아. 4x. 이걸 또 미쳤다고 그냥 4 막 1,2면 막 x 빼기 1에 막 플러스 2.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발. 1차는 그런 거 하지 마. 야, 생각해봐. 기울기가 4야. 그럼 4x 플러스 썸띵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그럼 4x에다가 1로 난 2가 나와야 돼. 얼마를 빼야 되니? 2. 그지? 어? 그럼 접선을 알았으니까 함수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접선 나오면 쌤이 어떻게 하지? 연립항으로 식색을 했지. 4x-2. 그죠? 몇 차인지는 쌤이 지금 이야기 안 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뭔 알 수 있어? 이 둘을 연립하면 이들은 1에서 무슨 근을 가져? 중근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접하니까. 알았어? 그리고 또 다른 인수가 또 있겠지. 쌤이 몇 차라고 안 했으니까 여기서 gx라고 할게. 이렇게 함수가 세팅이 되는 거야. 만약에 3차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몇 차겠어? 이거 1차겠지. 4차면 얘가 2차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나왔잖아요. 그죠? 0에서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가 얼마야? 9야. 그 다음 0,6을 지나. 또 식 세우고 있지 말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알았지? 여기 있어. 0은 그래, 0은. 다른 건 해야 돼. 알았어? 그래서 fx가, fx를 어떤 친구도 이렇게 세울 수도 있다로. 9x 플러스 6에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니까 m이라고 잡을게요. 그러면은, 가로도 필요 없다. 뭐야? mx 제곱 아니니, 얘들아? 0이 중근이잖아, 0이. 알았어? mx 제곱 이렇게. 이 m은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m은 음수거든. 알았어? 그래가지고 fx 세팅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플러스 봐봐. 바로 그냥 최고차항 계수 빼고 다 나와버리죠. 알았지?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어. 응? 됐어? 근데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이 gx라는 함수는 이런 거네. 0까지는 누굴 그려? 이 3차 함수를 그리고. 그지? 이건 알잖아. 0 다음부터는 2차를 그리라는 건데. 근데 이제 제일 애매한 게 뭐야? 이런 거를 수능 시험장에서 만나면 이제 되게 그러니까 수능 문제,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뭔가 되게 조건을 준 데까지는 찾았는데 그 다음이 되게 붕 떠. 되게 막 막막해. 아니, 이게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어디서 잘라야 되나? 그게 문제인 거야. 문제 자체가 이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잘라야 되지?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풀지?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걸 어디서 자르는지를 푸는 게 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면 문제가 아니지. 그잖아. 오케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을 보시면 문제에서 뭐라고 해놨냐? 나 조건에. x에 대한 방정식. 자, 보세요. g'x가 나왔어. g'. 곱하기 g'의 x 빼기 4냐? 뭐야? g'. 이게 미분하면 돼. 그지? 그거랑 미분해가지고 얼만큼 이동? 4만큼 이동한 놈하고 곱했더니 이게 0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4개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4개. 그럼 내가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할게요. 자, 어쨌든 결국에 그러면 G' 필요하잖아. G'. 그죠? G'을 여기다 써보고 저쪽으로 옮겨서 갑시다. 아니, 저쪽에서 바로 옮기지. 자, G' 견전해. 니네 앞으로의 미래야. 이런 건 이 정도는 해야 돼. 이거 내가 니네한테 풀어내라고 요구하진 않잖아.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9예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어차피 등호는 의미가 없겠지. 왜냐면 미분 가능이라 했으니까. 그럼 여기가 F'일 거야. 그죠? 근데 fx가 지금 이 정도 나왔으면은 식 써도 되지. 2mx 플러스 9. 그죠? 응? 그럼 결국에는 누구랑 누구의 그 덧셈이야. 조합이야, 이게. 2차하고 1차의 조합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님들아. 예를 들어서 2차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얘가 그 값을 갖고 있었던 거지, F가. F란다, 요거. 얘가. 근데 0이 알고 봤더니 여기야, 여기. 그래서
요 직선은 감소해, 증가해? 내가 답을 먼저 말했잖아. 감소해, 증가해라고. 감소해. m이 음수라고 지금. 알았어? 쌤 설명을 들으려면, 이런 난이도 있는 문제를 들으려면, 얘들아, 어? 나는 왜 못 풀었을까? 이런 자괴감은 빠질 필요 없어요. 어차피. 못 푼 애들이 더 많으니까. 근데 최소한 문제 흐름은 따라오셔야지. 최고창 계속 음수라고 지금 문제 대놓고 이야기했어. 이런 조건을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음수잖아. 그 얘가 감소하겠지. 직선이 내려가. 여기랑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이게 G 프라임이야. 근 몇 개니? 하나지. 그럼 얘를 4만큼 이동을 시켜도 또 하나지. 그럼 토탈 몇 개야? 두 개밖에 안 돼. 근데 네 개가 나와야 돼. 알겠어? 네 개가 나와야 돼. 그러면 각각 몇 개씩? 두 개씩 가져서 둘둘 더해도 되고 또 세 개씩 가져서 그 세 개가 되나? 아, 순간 힘들어. 이렇게 해서 네 개지. 지금 네 개로 보이지 않아? 뭔 느낌인지 알겠어? 이동을 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동을 해서 맞추나? 그래서 그렇게 겹칠 수도 있는 거야. 알았죠? 그럼 둘둘인 게 좀 쉬워 보이니까 둘둘 해보자. 둘둘. 그럼 이렇게 돼야겠네. 둘둘이면은. 이차 함수가 이렇게 중근을 가는데 요게 근데 애들이 또 이것도 다 체크해야 되는데 선생님 이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잖아. 그럼 무조건 위로 올라가서 직선이 내려와야 되니까 근이 무조건 3개야. 이거는. 그리고 이게 대체 무슨 문제인지. 그 다음에 얘가 지금 0이 되는 걸 체크해 보시면 방금 m이 음수라 했잖아. 그럼 x가 뭐예요? 마이너스 2n분의 9야. 마이너스 2n분의 9는 누가 봐도 양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에 들어가서 직선은 무조건 어떤 상황이야 지금. 얘는 100% 근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알았어? 그러니까 0이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 차 함수가 결국에는 오더라도 어떻게 봐야 돼? 첫 번째, 이렇게 올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니네 둘을 갔는데 이동을 했는데 안 겹친 거야. 그럼 어때? 이동했을 때 이렇게 현재야 이렇게 그지? 이렇게. 그래서 4개 가질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됐어? 수학 문제를 볼 때 어렵잖아. 그럼 본인이 이게 학교 프린트나 이런 문제여서 다시 오답을 해야 돼. 근데 막 과정 복잡하거든. 그럴 때 분명히 선생님이 해준 대로 했는데 중간에 막혀. 그럴 때는 이걸 한번 다시 봐봐. 수학 문제는 조건을 안 쓰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최고창이 계속 음수인 것도 지금 써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모르는 문자 하나 있어. A. A 조건이 없나? 문제 A 조건 없냐고. 윤아 있어 없어? 있지. 갑자기 굳이 뭐가 아니래. 3루트 3이 아니래. 왜 굳이? 그 여기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의문을 먼저 가지셔야 돼. 굳이? 양수 그랬으면 좀 막연하잖아. 근데 왜 굳이 콕 집어서 3루트 3이 아니라고 했을까? A가 그 약간 니네 그 요즘 그 청소년기의 사고 방식으로 해보시면 돼요. 꼭 하지 말라면 하잖아. A가 3루트 3이 아니라는데 꼭 그치?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하면 돼. 뭐야?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지. 그치? 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 A가 3루트 3이 아니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넣어볼까? 너 봐. 알았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뭐야? 6루트 3. x 플러스 9. 딱 보면 이제 에? 개수가 루트. 에이씨 뭐야? 이런다고. 중학교 때 공부 안 해본 거지. 어?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A가 3루트 3이잖아. 그러면 이 그림이 된다는 뜻이야. 근데 문제에서 A가 3루트 3이 아니라고 했잖아. 무슨 말이야? 얘는 절대 이 그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둘둘이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4개가 되는 일은 없다.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하면 못 풀어요. 조건이 더 필요해. 알았지? 조건이 더 필요한데
자, 그러면은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 요렇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는 얘가 한 몫을 하는 거지. 근이 무조건 얼마야. 양수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아까 쌤이 손가락에 쥐가 나면서 보여줬던 그 세 개가 있는데 얘를 4만큼 이동을 시켜. 이렇게. 그러니까 조건을 요런 거. 그지? 요거 하다가 그랬구나,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결국에는 A가 3루트 3이 안 되니까 어때요? 그러다 두 식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요렇게 세 근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얘를 4만큼 옮겼을 때 몇 개가 겹쳐야 돼? 토탈 6개일 거 아니야, 이론적으로는. 그지? 너 3개. 그러니까 얘가 지금 G'X인데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옮기는 G'의 X 빼기 4를 그릴 거란 말이야. 4만큼 옮겼는데 그럼 얘도 3개, 얘도 3개. 6개가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4개가 되겠어? 2개가 겹쳐야 되거든. 알겠죠? 2개가 겹쳐야 돼. 이해됐지? 그럼 어떻게 겹치냐? 잘 봐. 얘가 이렇게 보여줄게. 이렇게 있잖아, 애들이. 그러면 얘가 4만큼 가. 그러면 이 가운데 근이 뭐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돼. 이해됐어? 그리고 얘가 누가 돼야 되냐면 이 친구가 돼야 돼. 알겠지? 평행이동. 그래야 딱 겹치겠지, 네 개가.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 그러면 이게 4만큼을 이동했는데 딱 겹친다는 거는 이 길이가 얼마? 4고 이 길이도 4란 뜻이죠. 맞나요? 그래야 딱 4개가 돼. 결국에는 아주 단순한 수능 킬러지만 아주 단순한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게 이 두 근이 누구의 두 근이야? 이 2차 방정식이죠. 그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차가 얼마야? 4야. 지금 이정계수 하나밖에 없거든, 얘들아. 그지? 이정계수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두 근의 차가 4라는 걸 이용하면 A 값이 그냥 나오겠지. 근과계수형 이용하면. 알았어? 그래서 결국에는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9는 0에 두 근의 차가 얼마? 4라는 걸 이용하면 A 값이 정확하게 나올 것이고 그럼 A가 나온 다음에 얘들아 얘 근이 나오겠지. 그죠? 이 근이 나오면 얘 사이의 거리도 또 4잖아. 그러니까 자동으로 마이너스 2n분의 9도 나와버려. 알았어? 그런 게 포인트다. 예.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7번은 그런 거고 음, 그 다음에 나는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20번을 다들 그러니까 이게 서술형을 봐야지. 특히 서술형이 쉬운 학교들은 요새 서술형 어렵게 나오는 학교가 별로 없던데. 서술형이 완전 맛돌이니까. 생각을 해봐봐. 여기서 내가 전에 이거 속도 이거 개념할 때 다 해준 거야. 두 점 사이 거리. 그 다음에 니네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너희들이 지난 주말에 주말 테스트에서 PQ 두 점 사이 거리가 7인 거를 풀었잖아요. 그지? 기억나냐? 두 점 사이 거리가 7. 어? 그럼 두 점 사이 거리가 7이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 두 점의 위치를 빼가지고 뭘 씌웠니? 절대값을 씌워서 그게 7이라고 풀었지. 봐봐. 2번 보면 시각 T에서 P와 원점 사이 거리. 아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데 두 점 사이 거리면은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쓰겠어? 아니잖아. 그냥 위치 두 개 구해서 빼서 절대값 씌우면 된다고. 엄청 쉬워 이거. 1번은 상수 A값과 T가 0에서 5까지 위치 변화량을 구하시오. 근데 보면 위치 변화량 구하라는데 막 어제랑 오늘 보면은 답에 그냥 딱 봐도 이동거리 구하고 있는 애들 있고 막 지금 이거 헷갈리잖아. 위치 변화 이동거리 지금 헷갈리지. 수능 때까지 헷갈리더라고. 아니 이게 헷갈릴 일이야? 두 개밖에 없는데? 그지? 자 지금 보면은 A가 0보다 커요. A가 0보다 큰데 3보다는 큰지 안 큰지 모르는데
지금 보시면 출발 후에 P의 운동이 한 번만 바뀌었다고 할 때 다음 문제 답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지? 출발한 후에 P의 운동 방향이 한 번만 바뀌었대요. 알았어? 한 번만 바뀌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t에 t 마이너스 3에 t 마이너스 a라는 요 3차 함수가 v잖아 지금. 그죠? 얘를 그렸을 때 그러면 0보다 큰 쪽에서 부호가 바뀌는 게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a는 지금 현재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0을 지나고 그러니까 니네 그냥 몇 개 끄적여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자, a가 만약에 여기 있어. 3이 여기 있어. 그럼 3차 함수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거를 그릴 필요가 있냐? 운동 방향 몇 번 바뀌었어? 2번 바뀌었지. 그죠? 2번 바뀌었어요. 그럼 A는 누가 돼야 되겠니? 3 해봐. 얘들아. 3도 해보시면 돼요. 알았어? 그냥 다 그려보면 돼. 그러면 확인이 된다고. 이해됐지? 아니, 그건 뭐 이거 일이야? 여러분 그래프 그리는 거 이제 잘 될 텐데. 이렇게 되죠? 운동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죠? 눈으로 직접 봐야 확인이 되는 거야, 이게. 알겠지? 의심은 할 수 있어. 아, A가 0과 3 사이에 있나? 3보다 큰가? 3인가? 다 해보면 돼. 그렇지? 어. 근데 이 생각은 할 수 있지. A하고 3이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배제를 했었어야 돼. 왜? A하고 3이 다르면 이렇게 두근이 생길 텐데 부호는 무조건 바뀌잖아. 부호가 바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중근, 사중근 이런 근이 아니라 그냥 통과를 한다는 얘기니까. 둘이 달라버리면 하나씩 지나가니까 어때? 이건 무조건 부호 바뀔 거 아니야. 그럼 A가 3인 걸 해봤으니 안 됐어. 남은 게 뭐야? 0. A가 0 이상이라고 했죠. 알았어? 이게 V야. 그래서 상수 A의 값과 0에서 5까지 P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시오.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정적분. 그죠? 정적분. 그러면은 어디 보자. 근데 이건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쉬운데? 그러면은 3차 함수 VT가 식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T제곱 T 빼기 3이 될 거고. 알았죠? 위치 변화니까 어떻게 해야 돼? 0부터 5까지라고? 이거 하시면 되고. 쌤이 이제 3차 함수 그 적분하는 거 기술 알려드렸는데 기억나요? 근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 1차씩 찢어가지고 하는 거. 근데 요거는 사실 전개가 좀 쉽잖아. 이건 그냥 전개해서 그냥 적분해도 돼. 알았어? 기억나? 요거?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근일 때 뭐야 이거 1차씩 두 개 찢어가지고 한쪽 0 만들고 2차로 만드는 거 그거도 있는데 얘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그런 거 알려줬어? 전개가 힘드니까 그래. 얘 전개 쉽잖아.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3t 제곱이니까 그냥 적분하세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체가 이렇게 운동을 한대. 그 상태에서 2번에 가야지. 요거만 오시자. T에서의 시각 T에서의 점 P와 원점 사이 거리를 FT라고 하자. 알았어? 이해됐지? 그러면은 원점 사이 거리인데 그 원점 사이 거리가 증가하는 구간에서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원점과의 거리는 뭡니까? 원점과의 거리가. 전에 쌤이 이제 적분 3개 해줬던 거 저쪽에 3개 해주면서 개념 해줬던 거 월수금 한부터 다 해줬는데 기억나니? 쌤이 여러분들한테 인테그랄에 A에서 B까지 VT 하나 그려줬고 A에서 B까지 절대값 VT 해줬고 보통 책에는 이거 나온다 그래서 근데 쌤이 요거까지 같이 해줬거든요. VT의 정적분의 절대값 이거 3개를 같이 개념해줬단 말이야. 그때 이 친구는 뭐였어? 위치, 변화. 얘는 이동, 거리. 얘가 원점에서의 거리, 시작점에서의 거리. 정확하게 여기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니네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정적분을 한 거고 이거 생각해봐. 이게 뭐야? 이게 위치 변화잖아. 그 정적분을 안 풀 거면 어떻게 해야 돼? 위치 구해놓고 그냥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야. 알았어? 이해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VT를 절대값 씌워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되겠지. 알았어? 이해했죠? 그건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절대값 씌우려면 누굴 씌워야 돼? 위치를 구해갖고 걔를 절대값 씌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V를 절대값 씌우는 거는 뭘 구하는 거야? 이동거리를 구하는 작업인 거지. 절대값 누굴 씌워야 돼? 지금 원점에 출발했니? 그거 꼭 확인해. 시험 볼 때 항상. 원점 출발했지. 그러면 뭐야? 이 정적분 자체가 0부터로 바꿀게요. 이렇게. 얘가 위치 자체가 되겠지. 0 더할 필요 없으니까. 그럼 거기다가 절대값 씌우셔야 돼. 오케이? 이렇게 구하시. 근데 뭐 사실 이게 뭐야? 식 자체가 워낙에 그죠? 함수가 딱 봐도 그리기 되게 쉽다 보니까 바로 그려버릴 수도 있어요. 뭡니까? 이거 어떻게 생겼어 이거? 4차가 위로 볼록인데 얘가 3에서 극값이지. 그럼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 잘 봐. 정적분으로 안 하고 쌤이 그냥 그래프 그려버리는 걸 알려줄게. 나 지금 이거 위치 그릴 거야. 얘 적분한 거 그렸지? 그죠? 0일 때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적분을 해서 위치나 이런 거 찾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근데 0일 때 얼마나 했어 위치가? 0이라 그랬지. 그러면 뭐야? 이게 0일 때 0인 거니까 이게 x축이야. 아, t축.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이물체는 이렇게 출발을 한 것이요. 이게 위치야. 알았어? 위치면 그 다음에 거리는 원점에서 거리는 어떻게 돼? 이거를 절대값 씌우라고. 이거를 절대값 씌우라고. 알았지? 어? 그 운동 방향이 여기서 바뀌었죠. 여기서. 그죠? 3에서. 바뀌었죠. 운동 방향이. 알았어? 그 다음에 배운 거 써먹을래? 0, 3이다. 4참수. 샥. 0이고 3이야. 얼마야? 4. 3대 1. 알았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0에서 5에서 P와 원점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하자. FT가 증가하는 구간에서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셔. FT가 증가하는 구간에서. 맞지? 0에서 5 사이에 P와 원점 사이의 거리를 FT. 근데 그 FT가 증가 어디야? 여기. 알았어? 그 다음에 또 어디? 여기도 아주 소소하게 증가하네요. 알지? 여기도 증가하네. 오케이? 네, 그런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움직인 거리를 구하죠. 얘를 적분하지 말고 지금 적분된 거지.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3일 때 함수값 구하면 이게 이동거리 아니야? 알았어? 그 다음에 5일 때 함수값 구하면 이게 이동거리겠지. 근데 쌤은 지금 이미 다 구해드렸어요. 왜? 저거 적분한 게 이건데 이거 4차 함수씩 나오잖아. 이 정도는 마무리해. 니네가. 안 되면 질문하고. 알았어? 이렇게 해야지. 물론 이제 정적분을 다 하면 좋은데 얘처럼 구간이 조금 애매하게 잘리면은 정적분을 이때도 하고 이때도 하고 두 번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분 한 번만에 딱 답이 나오면 좋은데 문제에서 지금 이 원점 사이 거리를 FT라고 하자. FT가 증가하는 구간에서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죠. 증가하는 구간들을 거리가 증가하는 구간들. 그러니까 얘는 지금 0하고 3, 3에서 4 사이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물체가 이렇게 쭉 멀어지다가 다시 가까워지다가 다시 멀어지는 거야. 알았어? 이해됐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VT 갖고는 안 돼요. 알았어? VT 갖고는 할 수가 없다고. 이해됐지? 쉬었다가 이제 그 교재랑 이거 오답도 하고 개별 좀